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가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회 과학자 마을 외에도 8개 시범마을에 대한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경상북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상호 교육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주 사이 두 지자체의 실무 협의가 2차례,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모인 회동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속도감 있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나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정부도 관련 지원을 약속한 만큼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 2021년 봄에 실시했던 2차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는데 대구보다는 경북에서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대구의 경우 찬성 42.3%, 반대 40.5%였고 경북에서는 찬성 49.5%, 반대 34.9%였습니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구 동부권과 경북 동부권에서의 찬성 의견이 높았고 대구 서부권과 경북 북부권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또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서와 이해관계 등이 달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여론조사로만 파악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론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정보를 획득하고 공부하고 토론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공론조사예요. 공론조사가 훨씬 더 신뢰성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인 즉 반드시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 실시된 토론회에서도 마산, 창원, 진해 사례의 경우 선통합 후조정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도농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 대구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시 제기됐던 지적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향후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새로운 건축 정책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건축물의 가치를 실용성과 경제성보다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공공, 민간 분야를 나누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직접 추진하는 천년건축인 하회 과학자마을 외에도 포항, 경주, 문경과 경산 등 8개 시범마을에 대한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과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경상북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교육청이 지난 4월 중화공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500여 대를 기증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경북교육청의 스마트 오피스와 작품 전시 공간 등을 둘러본 뒤 앞으로 교육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7일 오전까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법안은 197건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지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지만 폐기가 됐던 고준위 방패물 관련 법안이 다시 올라왔죠. 네, 경주 김석기 의원과 대구 수성을 이인선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 확보와 유치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던 이미자 국회의원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상주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누구나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대응 능력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네,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법안도 한번 살펴보죠. 네, 대구 동구 군의을 강대식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초선의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회의원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5천 가위 내놨어요. 지금 여기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5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 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에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 A씨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로서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 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 관계자 등 11명에게 7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